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82화 예별 좀비입니다. 예도 예, 나눌 별, 높을 존, 낮을 비가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해 보자면은 높고 이 낮음에 따라서 예도가 나뉜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고하에 따라서 예도가 따로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기에는 지위에 따른 이 묘제의 차이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기 왕제편에 이르기를 천자 칠묘 삼소 삼목 여태조 지묘 이칠. 이 천자는 사당에 일곱 개의 신주를 모시고 삼소 소에 삼위가 있고 이 목에 삼위 그리고 이 태조의 이 신위와 함께 모두 일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소는 이 신주의 이 왼쪽 줄을 말하는데 여기 태조의 이 보이는 위치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 줄을 이 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조의 신위는 이 가운데 위치합니다. 제후 오묘 이소 이목 여태 조지묘 이오. 이 제후의 이 사당에는 이 다섯 신주를 모시는데 이소 이목 그리고 태조의 이 신주와 함께 모두 오이다. 대유 삼모 이 일소 일목 그리고 여태조 지모 이오 이삼. 이 대부는 사당에 이 세 개의 신주를 모시는데 이 소에 하나 목에 일위 그리고 이 태조의 신위와 함께 이 모두 이 삼위이다. 사일묘 이 일반 관리는 사당에 이 한 개의 신주를 모신다. 그렇지만 이 서인 제어침 이 서인은 이 침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서인은 사당이었기 때문에 이 침은 이 죽은 자의 침을 말하기 때문에 능묘입니다. 능묘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신라에서는 이 오묘 제후의 신분에 해당하는 이 오묘를 정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신분제가 뚜렷했던 고대 중국에서는 이 지위에 따른 기본 예법과 식생활의 차이가 엄격했는데요. 사람들 또한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도 카스트 제도하에서 이 불가촉 천민들은 상위 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이 현생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회적 테두리에 갇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도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보을시와 풍년풍의 합자로 되어 있는데요. 보일시는 이 제물을 올려주던 이 제단 또는 이 제단에 모시던 이 위패를 그린 자형입니다. 이 제단은 제사장이 신에게 기름을 묻고 또 그걸 받드는 신이 인간들에게 앞날을 말해주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알리다, 알려주다, 보여주다 등으로 그 의미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보을시가 보통 구성자로 사용되면 주로 조상신 또는 제사를 뜻합니다. 풍년풍의 각골자는 이 제사에 올리는 이 제기 위에 추산 곡식들을 이 가득 담은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후 자형은 제기 위에 곡물 이삭 대신에 이 구스록자로 이렇게 대신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진귀한 돌이나 보옥을 신에게 진사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양은 신에게 풍년을 감사하며 추수한 곡물을 바치는 것을 그려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풍년, 풍성하다, 가득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풍년을 주신 신에게 감사의 곡물을 바치는 것은 신에 대한 당연한 의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행은 점차 이 예도, 의례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자행 자체가 주로 풍년을 뜻하는 용도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신에게 감사하다는 이 예도의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이 건문에서부터는 이 제사를 뜻하는 보울시가 이렇게 변에 들어간 예도예로 따로 분화됩니다. 즉 풍년을 준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예를 표시한 자가 바로 예도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기 위에 올려진 이런 풍성한 음식들은 예서에서부터는 이 굽을 곡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는 허리 굽혀 이 절을 한다는 예절의 의미로 자행이 그렇게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도 예가 주로 뜻하는 바도 예도, 예절, 인사, 예식, 예우하다, 공경하다, 인사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나눌 별입니다. 이 자는 이 칼도방, 이 헤어질 영자의 합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칼도자와 이 뼈골자 혹은 이 뼈발라낼 과자의 합자입니다. 칼도자가 보통 방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런 성칼도방 형태를 갖는데요. 칼도자의 각골자는 이렇게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형태인데 실은 이 중앙 위치가 이 칼날이 되겠습니다. 이 헤어질 영은 입구자와 이 칼도자의 이 합자로 시작된 자행이지만은 현재는 입구와 힘역자의 합자로 표현되고 있죠. 이 자는 원래 이 나눌 별에서 원래 분화된 자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헤어지다, 별거하다, 나누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뼈골자는 이 동물의 뼈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뼈를 그린 이 자행 아래 이 고기육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도 있고 뼈의 관절을 의미하는 듯한 이런 지게저그 모양을 이 뼈골자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대로 오면서 뼈는 이 고기육자가 이렇게 아래 달려있는 형태로 표기가 됩니다. 뼈골이 주로 뜻하는 바도 뼈, 골격, 사물의 중추, 몸, 강직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뼈 발라낼 과의 각골자는 이 뼈의 이 관절 구조를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뼈를 뜻하기도 하고 뼈를 발라내다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으며 나중에 이 뼈 골자와 뼈 발라낼 과 두 가지 형태로 분화가 됩니다. 뼈 골자는 뼈와 고기고의 이 합자로 구성되며 뼈 발라낼 과는 이 뼈 골자와 이 칼도자의 합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이렇게 뼈를 발라낸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구성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칼도자가 없는 이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살을 발라내다는 의미는 이 나누다는 뜻이 되는데요. 나누다는 의미는 뼈 발라낼 과 대신에 이 나눌 별자로 따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눌 별이 뜻하게 되는 바는 이 나누다, 여러 부분으로 가르다, 헤어지다, 떨어지다, 떠나다, 다르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노풀존입니다. 이 자는 아래 이 마디총과 술병을 뜻하는 이 우두머리 추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밭들공과 이 닭육자, 닭유의 합자에서 출발한 자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들공은 이 위를 올린 이 양손을 그린 자형으로 양손을 뭔가 받들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면 물건을 잡아 올리거나 끌어올리다, 받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닭유자는 이 술병을 그린 자형으로 원래 술을 뜻하기 위해 만든 자형이었지만 음양 오행에서 10번째 지지로 그 스임이 주로 쓰이게 되자 이 술을 따로 뜻하기 위해 변에 이 물숫자를 이렇게 넣은 술주자가 소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풀조는 이 두 손으로 이 술병을 이렇게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형태인데요. 이런 높은 이에게 술을 따르다 바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오르다는 속뜻이 있는 이 언덕부가 이렇게 변에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전에 이르러 이 닭유자는 높은 이를 뜻하는 이 우두머리 추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린 이 밭들공은 예절을 뜻하는 이 마디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두머리 추는 원래 이 발효지를 그린 자형이었다고 합니다. 석기인들은 과일을 항아리에 오래 담아두면 발효가 되어 술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 자형은 이 토기 위로 발효되어 나오는 이 기포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높은이에게 바치는 술을 뜻하기 위해서 이 높고 크다는 의미의 여덟 팔이 이 기포 위에 술병이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서 오늘날 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빚어진 술은 조상 신의 제사에 올리거나 마을의 족장에게 먼저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이에게 먼저 바쳐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형은 우두머리, 추장, 족장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이 제사용 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추자는 우두머리, 추장, 오래된 술, 익다, 성숙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디초는 손목의 맥박이 뛰는 자리를 그린 이 지사문자죠. 건물을 보면 손을 나타내는 자형 아래에 획이 하나 있는데 이는 손목의 맥자리를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마디초는 일정하게 뛰는 맥점을 가리키므로 규율, 예절, 규칙, 법도라는 속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노풀전으로 돌아갔어요. 이 자는 이 높은 이에게 공손히 두 손으로 술잔을 올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형은 높은 이, 존경하는 사람, 어른 등을 뜻하기도 하고 술잔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손히 이 두 손으로 신 또는 어른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므로 상가하다, 조심하다, 우러러다, 공경하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 한편 이 술잔, 술그릇을 뜻하는 경우에는 이 준으로 읽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나절비가 되겠습니다. 나절비의 각골자는 이 큰 부채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채 자루는 막대를 뜻하는 이 칠복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부채는 하인들이 주인들을 위해 부채를 붙이던 이 풍습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점은 각골에서 보이는 이러한 손들이 모두 왼손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왼손은 오래전부터 천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어 왼손으로 부채를 붙이는 사람이 천한 신분임을 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건문에서는 다시 이렇게 오른손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자형은 이 손에 농기구를 들고 이 밭을 일구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주로 천한 사람을 나타내는 자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밭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여 힘을 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절비가 주로 뜻하는 바도 낮다, 낮추다, 겸손하다, 비루하다, 저속하다, 천하게 여기다 등입니다. 그리고 다르게는 이 힘쓰는 모양, 하여금 하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절비가 주로 구성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천한 신분, 천박한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는 손에 뭔가 들고 있으므로 도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니 이렇게 변해 붙이면 이 사람, 즉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인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이러한 사람의 행위, 즉 천박한 행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즉 물건을 찾는 것으로 해석해서 더하다는 뜻이 있는 이 더할 빗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변에 눈목자가 있으면 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천박하게 보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헐겨 보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헐겨 볼 빗자이고요. 말씀언이 있으면 천박하게 말하다, 즉 이 비방하다는 이 비방할 빗자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부위에 재료를 뜻하는 대죽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대나무로 만든 도구를 뜻하는 이 어구 빗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자문사자 예별 좀비, 즉 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이 예도도 이 나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된 자는 이 공을 이루려면은 이 악을 만들고 정치를 안정시키려면은 이 예를 제정한다고 이 악기에 적혀 있습니다. 왕자 공선작악, 이 왕이 된 자는 이 성공을 위해서 이 악을 만들었고, 치정 제례, 이 치정을 위해서는 이 예를 만들었다. 기공 대자 기락비, 그 공이 이 큰 것은 이 악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기치 변자 기래구, 그 다스림이 이 두루 미친 것은 이 예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이 악과 예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이 사람의 감흥을 북돋아 큰 성공을 이루게 하고, 예는 규범과 법제의 근거가 되어 나라를 두루 다스릴 수 있는 이 바탕을 제공한다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